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963명 발생해 첫 2만 명대에 들어서며 사상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0.5%로 전날보다 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의정부 중랑천변은 장마철 폭우가 내릴 때면 종종 물난리를 겪곤 하는데요. 의정부시가 이 지역 일대에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을 위한 1차 용지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 성장을 이끌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군의회가 지뢰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뢰 피해자 보상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963명 발생하면서 첫 2만 명대에 들어서며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2,133명을 비롯해 13개의 지자체가 1,000명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의정부 1,198명, 양주 523명, 포천 219명, 동두천 97명, 연천 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77,365명으로 전날보다 8,698명이 늘어났으며 의료기관 병상 가동률도 39.8%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0.5%로 전날보다 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의 중증화 진행률을 약 0.64%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9.3%는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10만 명이 감염이 되게 되면 600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 속도가 높은 일각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독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보다 2배 정도 높고 또 전파 속도도 10배가량 빠르기 때문인데요. 확진자 수가 많아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증가할 위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9만 443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10만 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만큼 면역 저하자나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필요하고 또 빠른 진료와 신속한 약 처방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에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볼 때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향후 군에 입대할 경우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해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군의관과 면담을 갖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해서 귀가 조치됐고 이후 병무청 재검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훈련소 입소 전 정신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면 하천이 넘쳐 뚝이 무너지거나 산책로 주변의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많이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중랑천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시는 이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 일대에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동과 호원동 일대가 스마트시티로 변신합니다.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도시공간을 새롭게 바꾸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래된 도시 지역 부분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해서 도시 문제 해결에 획기적으로 그 기회를 삼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모에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채택이 돼서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범죄, 침수, 환경, 인명사고 등이 54건 발생했습니다. 시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먼저 AI 영상 정보 분석으로 IoT 기반의 수위를 관측해 하천 범람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평화로 내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횡단보도 2곳에 센서를 설치해 안전 환경을 제공하는 사물 인터넷 횡단보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제1시장 등 구도심 상권 지역을 연계해 디지털 상권 이용 환경을 구축합니다. 하천변 그 안전 관리 체계를 AI, ICT 기술로 좀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디지털 이용 환경을 그렇게 마련할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40억 원 중 20억 원을 국비 예산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시는 추가로 20억 원의 지방비를 확보하고 세부 실시 설계를 시행한 뒤 올해 안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을 위한 1차 용지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거 공간과 기업 지원 시설 등 지역 성장을 이끌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역 인근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돼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해 말 역세권 개발 사업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상업 용지, 업무 용지 분양을 실시해 1차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진행된 용지 분양에서 근린생활시설 2,935제곱미터는 제곱미터당 368만 원에 상업 용지 11,707제곱미터는 제곱미터당 726만 원, 업무 용지 7,422제곱미터는 제곱미터당 676만 원에 각각 낙찰됐습니다. 분양 물량의 50%에 가까운 부지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1차 분양에 성공한 양주시는 연말까지 8필지 5만 8천 제곱미터 부지를 2차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양주 역세권에 개발된 토지를 지난 연말에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약 50%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0%의 물량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2차로 추가 분양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64만 제곱미터 부지에 3,900억 원이 투입돼 환승 연계 시설과 대합실을 갖춘 환승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또 4,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만여 명을 수용하게 되고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복합시설과 도시지원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족 기능을 갖춘 융복합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역세권 개발 부지 인근 21만 제곱미터에는 양주 테크노밸리가 조성돼 스마트 생활 소비재 등 첨단 산업이 들어서게 됩니다. 양주시는 역세권 개발 사업과 테크노밸리 사업을 연계해 지역 발전에 퀀텀 점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역세권 개발 내에는 약 4,500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상업시설, 연구시설, 교통 환승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건립되고 주변에는 테크노밸리 조성 등 여러 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변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연말까지 부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하반기부터는 주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첨단 자족 도시를 꿈꾸는 양주시. 그 밑그림이 순조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신곡동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9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가운데 재무 구조와 경영 상태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주관사인 우미건설과 금융사 한 곳 등 2개의 업체로 구성됐는데요. 의정부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우미건설 컨소시엄의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검증한 뒤 내년 초에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전체 부지 중 70%의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연천군의회가 지뢰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 지대 조사와 잔류 폭발물 제거, 토지 규제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지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불평등한 지뢰 피해자 보상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화재 관련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바쁜 날을 보내는 곳은 바로 소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의정부 소방서는 당장의 화재 예방은 물론 미래 안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의정부 소방서 예방대책팀의 김종찬 반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들어 곳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유난히 겨울철에는 공사장 화재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크고 작은 공사장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공사장은 가연성 자재가 많아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소화 피난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내에도 크고 작은 50여 개의 공사장이 있는데요. 의정부 소방서는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안전 컨설팅 및 화재에 취약한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있으며 화재에 취약계층이면서 공사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소방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공사장 대형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시 소방시설의 비치에 대한 중요성과 용접 용단 작업 근처 가연물 제거 등 안전수칙 홍보를 통해 대형 화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에서도 선제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절이 겨울이다 보니까 문을 닫게 되면서 이 비상구 폐쇄와 관련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주목하고 계시죠? 네, 비상구 폐쇄에 대한 구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신고 포상지를 운영 중인데요. 누구나가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고 가능한 만큼 평상시 비상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로 신고되는 사례는 방화문 훼손, 기능장애와 비상구 물건 적치 등이 있습니다. 신고 포상지의 절차는 의정부 소방서 패트롤팀에 연락하시면 신고가 접수되고 소방관이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위반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현재 안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정부 소방서에서는 미래 안전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그 의정부 관내 119 안전센터가 들어선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녹양 119 안전센터와 밀락 119 안전센터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녹양 119 안전센터는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고요. 밀락 119 안전센터는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두 안전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 내에는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고층화 등 도시 개발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한 현재 담당 지역 소방 수요의 분산과 원거리 지역의 접근성 확보로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소방서 예방대책팀 김종찬 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봄과 가을 파종 시기와 수확철에 농촌이 일손 부족에 시달려 법무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해당 조례안은 지난 15일 열린 연천군 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됐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근로자 120명에게 연간 3억여 원 범위 내에서 숙식비와 산재보험비, 기간 만료자 출국 항공료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